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귀환과 함께 앞으로 우리나라는 제2의 건국을 하여서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군 융성과 함께 우리가 우길승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한민국을 재창조 제2건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전 세계의 이 방위산업시장, 미국과 함께 해야 될 일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지금 국회에 있는 저 망나니 녀석들 때문에 이런 일들도 좀 제대로 좀 진전하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방금 앞선 시간에서 약속한 것처럼 미국에서 한국 측에게 핵잠수함이나 핵추진 항공모함 기술을 넘기려 하고 있어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왜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어떤 식으로 공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어떻게 최대화,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분야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 주 내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가 나오겠죠.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는 4대4 정도로 탄핵 인용이 기각이 되고 아마 대통령께서는 조만간 복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오니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 대통령이 탄핵된다 안 된다 놓고 지금 내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내기를 하려거들랑 탄핵이 되지 않는다. 각하된다. 이렇게 이쪽으로 내기를 거시기 바랍니다. 괜히 잘난 척하고 뭐 이거 손모가지 건다 이러고 뭐 모가지 건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자, 지금 미국에서 바뀌는 이 조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요. 미국의 동맹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법안을 지금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정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앞으로 향후 한 30년 동안 대략 한 365척의 함정을 건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 예산이 대략 1,6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160조도 아니고요. 1,6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닌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나토 국가 그리고 상호 방위 조약에 체결된 국가로 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본은 여기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만일이 시중에서 일본이 무슨 미국의 함정을 건조하니까 뭐 여기에 뭐 투자하라 이런 식으로 이런 개소리 떠들고 다니는 놈들은요 전부 다 브로커들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과 필리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본이 미국과 맺은 조약은 뭡니까?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이죠. 근데 일본은 이 미국이 원하는 함정을 근본적으로 만들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자,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951년 9월 8일입니다. 미일 간에 체결된 미일 안전보장 조약은 식민지 조약입니다. 식민지 조약. 그래서 주일미군이 일본의 정치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1960년에 다시 맺은 미일 안전보장 조약에서 주일미군이 일본 정치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던 조항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미일 간의 안전보장 조약은 10년에 한 번씩 리뉴얼, 재계약, 재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양측 간에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미 간에 있는 상호 방위 조약, 한미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은 종신보험이다 라고 할 경우 신미일 안전보장 조약은 10년짜리 갱신형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그러니까 신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보면 일본이
미국의 방어를 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일방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지켜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미일 안전보장조약입니다. 미국이 공격을 당해도 일본이 지켜줄 의미가 없고 미국이 일본에게 지시하는 것만을 일본이 해주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미일 안전보장조약인 것이죠. 자, 반면에 한미 간에 있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미국과 한국 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미국이 공격을 당할 경우 한국이 미국을 지켜줘야 되고 이런 조항 때문에 미일 안전보장조약과는 한미 간에 있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격이 다른 겁니다. 하나는 종신보험, 하나는 그냥 갱신보험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동등한 주권 국가인 반면에 일본은 여전히 2차 대전의 패전 국가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말은 성립이 가능하지만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말은 원천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주권을 문서적으로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미군의 해군 함정을 동맹국에서 건조하면서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국가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국가의 조선소에서만 건조가 가능하다라고 제한사항을 못 박아버린 것이죠. 이것은 한국에게 미군이 필요한 해군 함정을 우리 대한민국에 몰아주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유사시에는 필리핀에 있는 수빅 조선소를 한국 조선업체들이 인수를 하고 바로 필리핀의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네이토라 그러죠? NATO. 그 네이토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함정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 국가를 조건에 넣은 것은요, 그냥 한국에게 전량을 몰아주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을 들러리 세운 것에 불과하다나 이야기가 됩니다. 미국이 일본을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빼버린 것은요, 앞으로도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의 핵잠수함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의 수리 및 건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을 공격했었던 일본에게 첨단의 핵잠수함 혹은 핵추진 항공모함 기술 건조 기술을 이전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일본에게는 결코 이런 고급 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표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미국의 핵잠수함 또 핵추진 항공모함은 수리를 하려면 최소한도 20개월 이상이 기다려야 합니다. 자, 수리를 하기 위해서 도크에 비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크에 언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또 일단 도크에 들어가면 수리가 바로바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 수리가 또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수리를 마치고 다시 출항할 수 있을지 일정조차도 잡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자, 물론 비용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겠죠. 그러나 이것 이외에도 용접이 불량하고 미 해군조차도 모를 수 있는 결함이 발생하는 등 제대로 된 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미국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잠수함의 37%가 수리 및 수리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비용 초과를 떠나서 작전 일정을 정확하게 짤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수리를 받기 위해서 20개월 이상을 대기하느니 그냥 한국에 와서 수리하면 6개월에서 1년이면 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핵잠수함이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한국에서
수리하기 위해서 입항하는 일들이 조만간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미국의 핵잠수함 그리고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일도 조만간에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선박들을 수리하거나 건조하게 될 경우 미국에서 수리하거나 건조하는 것에 3분의 1의 비용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또 기간 역시 절반 이상으로 축소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미국의 해군은 핵잠수함이나 핵추진 항공모함의 수리나 건조 역시 한국에서 해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날이 조만간에 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핵잠수함 및 핵추진 항공모함 설계도가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한국 해군은 그것을 이용해서 한국형 핵잠수함, 한국형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미국에서 원자력 컨테이너 선박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원자력 관련 기술은 한국이 미국을 넘어선 상태이고 잠수함 그리고 함정 건조 기술은 한국이 이미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핵잠수함이나 핵추진 항공모함을 한국 조선소에서 수리하거나 건조하게 될 경우 기술 유출 우려가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이런 주장은 억지 주장이요 어불성설이 되겠습니다. 미 해군 핵잠수함이나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국 조선소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핵연료 재처리부터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재개정되거나 혹은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한국에게 걸려 있었던 모든 미사일 개발 제한 사항을 풀어준 바 있었죠. 그리고 한미 우주협정을 통해서 우주 반도체, 우주 망원경, 원자력 배터리, 또 우주 인터넷, 특수 소재, 엔진 기술 등 모든 기술을 한국에게 넘긴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 내각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무력화시키고 한국의 핵 재처리를 승인해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과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국에 입항하게 되면 결국 원자로 또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원자력 관련 개발 제한 사항들이 풀릴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하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수리를 명목으로 은근슬쩍 핵잠수함이나 핵추진 항공모함 설계도를 넘기고 한국 정부에 자금을 몰아주면서 한국 국방비를 120조 원까지 늘리도록 종용을 하면 한국 국방비로 핵잠수함과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여 한반도 주변에 붙박이로 고정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 해군이 같이 타고 다니면서 한국 자금으로 핵잠수함과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되 미 해군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0만 톤급의 핵추진 항공모함 선체 건조에 5조 원, 함정용 전투기 100대 제작에 대략 10조 원을 잡으면 약 15조 원이면 항공모함을 한 척 건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국방비가 120조 원이 되면 15조 원을 들여서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직업 군인들에게 충분한 급여 수당과 군인 복지를 대폭 강화해주면 항공모함에서 근무할 승조원들 수천 명을 충원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한 척에 약 2조 원 정도면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로 한국이 10만 톤급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 같은 거 있죠. 이런 중국의 항공모함들은 쓰레기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국내 조선소들은 항공모함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거대한
해상 구조물들과 대형 유조선들을 건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 건조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새롭게 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수리를 빌미로 해서 설계도를 넘기게 되면 그냥 그 설계도 그대로 찍어내는 것은 우리 한국 조선소에 있어서는 일도 아닌 것이 되겠죠. 항공모함을 현대중공업에서 한 척, 한화오션에서 한 척, 이렇게 두 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에게 선박은 그저 그냥 물 위에 떠다니는 전자제품에 불과하게 됩니다. 항공모함은 자신들이 만드는 선박들 가운데 중형 선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또한 그냥 물 위에 떠다니는 전자제품에 불과한 것으로 한국 기술진들이 생각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대한민국 해군은 3,000톤급 잠수함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배치하였고 원자력 잠수함에서나 사용하고 있는 고출력 어뢰 발사 시스템도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냥 추진체만 원자력으로 교체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5,000톤급의 핵추진 잠수함을 여러 척을 건조하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량으로 배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역시 문제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한국 해군이 이지스함을 100여 척 건조하여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배치하는 것 역시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과 한미원전 공동수출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고 중국의 철강, 전기차, 전자제품 선박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각종 제재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업체들을 죽이고 그 시장을 한국 기업들에게 몰아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유럽 기업들의 진출을 극도로 혐오하고 꺼리기 때문에 결국 한국 기업들이 그 현장에 진출을 해야 할 것이고 러시아에 진출한 중국 업체들의 돈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하는 것 역시 조만간 허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돈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군이 국방비를 150조 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책이라고 하겠습니다. 2023년 국방비가 57조 원일 당시 비정부기구 국고지원금이 10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성인지 예산은 24조 원이나 되었습니다. 합해보면 126조 3천억 원이 좌파 생태계에 투입이 되었고 이러한 예산들 중 절반을 잘라서 국방비로 전환하면 63조 1,500억이 되겠죠. 그러면 억 단위 빼더라도 63조를 더하면 57조 더하기 63조 이렇게 해서 국방비를 120조 원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지난 17년 동안 출산율 증가 정책에 사용한 금액이 총 놀라지 마십시오. 500조 원이나 넘는다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효용성도 없는 여성가족부, 출산 장려 정책을 폐지해버리고 국방비로 전환하여 직업군인들을 대대적으로 충원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직업군인들의 급여, 수당, 복지가 대대적으로 강화가 되면 병력을 70만, 80만 명 이상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결혼율과 출산율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도 월급을 첫 달부터 2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병장들은 250만 원을 주되 복무기간을 30개월로 늘리면 제대할 때 최소 5천만 원 이상을 벌어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돈으로 학업을 한다거나 유학을 가거나 창업, 결혼 등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군대에 장기로 복무하면 높은 급여와 주거 및 자녀 교육이 해결이 됩니다. 결혼율과 출산이 자연스럽게 높아지죠. 자,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20대 남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율과 출산율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작업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한 다음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을 만든 다음 부정선거를 까발려서 조기 총선을 통해 여야 친중 의원들을 모두 박멸, 제거, 소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009년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하면서 중국과 동북아시아 평화 및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동북아시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고 세계 평화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A웹을 만들어 놓고 미국의 USAID 원조 지원 국가에 한국산 전자개표기, 전자투표기를 깔고 선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친중 정권이 탄생되도록 만드는데 크나큰 기여를 대한민국이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또한 각 나라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도 국민의힘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들도 역시 공범자이기 때문이죠. 중앙선거위원장을 대법원장이 맡고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각 지역 법원장들이 겸임하면 선거 부정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 겸 지역 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자연히 판사들이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범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둘 다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들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및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권영세, 권성동, 오세훈 등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기는커녕 내각제 개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썩어 빠질 이런 자들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내다 버려야 될 쓰레기 오물들이 되겠습니다. 이 권영세나 권성동, 오세훈과 같은 자들은 모두 중국의 간첩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생각이 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미국식 대통령 제도를 폐지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내각 책임제가 되면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자가 총리가 되고 수상이 되고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서 미국 핵 잠수함, 핵 추진 항공모함을 수리 및 건조하고 한국도 핵 추진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 보유를 미국으로부터 허락받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친중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홍준표, 오세훈 등 이런 내각 책임제 개헌 이야기를 꺼내는 자들을 제거, 박멸시켜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권성동, 나경원, 권영세, 홍준표, 오세훈 등 이 자들의 지역구 사무실이나 아니면 시청 혹은 도청 앞에 가셔서 단체로 방문하여 내각 책임제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들 보시고 당신들이 인간이 맞다면, 당신들이 사람 새끼가 맞다면 윤석열 대통령 구하는 데 앞장서라고 압력을 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내각제 개헌하고자 한다면 당신들은 정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압력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영세나 권성동은 대표적인 친중 정치인입니다. 이번에 선거판에서 완전하게 축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수리 및 건조가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친중 정치인들,
다 모조리 싹쓸이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들이 민주당 말할 것도 없고 국힘당 내에서는 권영세나 권성동 혹은 오세훈 혹은 홍준표 이런 자들이 되겠죠.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역구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각제 개헌 같은 개소리, 헛소리, 망언들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일에 앞장서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민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열정이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방송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고맙습니다.